언니! 뭐 몰래 먹고 있었어? 어? 같이 먹어야지, 같이. 그치? 몰래 먹고 있었어?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일도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응가를 했을 때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외출 전에 옷 입혀주는 것, 자기 전에 양치시켜주는 것, 영상 3개만 보고 끄기로 약속한 것.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기도 딱 그런 시기가 되어서 외출 준비를 하려면 어떤 날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뭐 하나 쉽게 넘어가지 않아서 정말 출발도 전에 진땀을 빼는 날이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바로 자기조절력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무조건 수용해 주는 것도, 또 반대로 안 된다고 혼내거나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건 해야 한다는 것과 하고 싶지만 또 참아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매 순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조절력을 키워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조절력은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자기조절력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만 3세 이전까지의 감각, 감정, 이성 간 연결 회로가 잘 완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부모, 양육자의 양육 방식과 아이의 자기조절력은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기조절력 발달 시기를 보면 돌 이전의 아이들이 보이는 울음이나 요구는 대부분 배가 고프거나 잠이 오거나 또 춥고 덥고 이런 본능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울음에 대해 즉각 반응은 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돌이 지나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또 두 돌이 가까워 오면서 자아가 강해지는 시기, 그러나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언어 발달, 전반적인 발달이 모두 미숙하기 때문에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하려고 때를 쓰는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18개월 이쯤 시기가 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해지는데요. 그 결과 여러분과 아이가 이 대치하게 되는 상황도 점차 늘어가고, 또 아이도 더 강력하게 소리를 질러보고 드러누워 보기도 하고, 또 물건을 던지거나 때려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바닥에 쿵쿵 박아보거나 하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인지발달과 연결해서 엄마, 아빠가 지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서서히 자기 통제를 시작하는 단계, 자기 조절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 아직은 완전하게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아이 발달 속도에 맞춰서 일상에서 하나씩 쉬운 것부터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훈련해 가야 합니다. 양육 환경과 양육 태도, 여러분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때가 되었음을 꼭 인지해 주세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미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거나 잘못 인식하게 된 것들이 나중에 다시 고쳐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 조절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 시기를 놓쳤더라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해요. 아이가 18개월쯤부터는 일상에서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방법 5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언어로 또는 몸짓말로 표현하는 것을 생략하고, 언어적인 소통도 생략하고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물 먹고 싶어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당연히 물이 필요한 걸 알지만 그래도 윤이 뭐 줄까 물어보고 아이가 말이든 손짓이든 표현을 하면 그때 물 줄까? 물 주세요 했어. 언어적으로 소통하면서 물을 제공해야 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정확한 표현 방법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정말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사, 감정, 특히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할 때 방법을 모르고 본인도 답답하니 떼를 쓰게 되고 그러면 양육자는 또 아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불필요한 훈육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언어가 되지 않더라도 몸짓말로 또 스스로 표현하는 기회를 꼭 제공해 주셔야 해요. 한 번만. 넘어질 뻔했어. 한 번만. 한 번 달라고? 기분 좋아? 두 번째는 규칙, 가이드, 일관된 양육 태도를 보여주세요. 단,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자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은 참아야 하고 어떤 것은 즐겁게 해도 된다는 일관된 규칙이 있어야 해요.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처음에는 자기 조절력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겠다고 떼를 쓰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일관되게 그 규칙, 한계 설정이 명확하면 화가 나서 떼는 쓰지만 조금씩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허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한다면 일단 될 때까지 울거나 떼를 써야 한다 생각하고 결국 아이 울음에 지쳐서 들어주게 되고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혼란을 줄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미디어를 예를 들었을 때 영상 3개만 본다는 규칙을 정했는데 아이가 1시간을 울어서 결국 보여주게 되면 아이는 많이 울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됐겠죠. 반대로 1시간을 울어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날 또 다음날도 울어보고 그래도 안 되네, 운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2번 볼 때 생각합니다. 다음이 마지막이겠구나. 하지만 속상해서 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떼쓰는 울음이 아니라 속상한 마음에 우는 울음.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대신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 대단하다. 너가 좋아하는 간식 같이 먹을까? 이렇게 진심을 담아 칭찬해 주세요. 단 규칙은 아이 발달 시기에서 너무 어렵거나 규칙이 너무 많거나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영상 3개 보고 중단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내 아이는 아직 조절이 절대로 되지 않는 단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겠죠. 미디어 노출을 모두 중단해 주셔야 해요. 아이가 조절이 힘들면 그 부분은 양육 환경에서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3번째는 규칙 안에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자기 조절력을 키워서 수동적인 아이,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가 목적은 아닙니다. 자칫 부모라는 권위를 내세우거나 우선시하게 되면 규칙에 대한 기준보다는 이건 해도 되나? 안 되나? 무서워서 눈치 보는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규칙이 아닌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아이 발달 시기에 맞는 한계를 설정하셨다면 그 규칙 안에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해요. 됐어? 끝? 끝 아니야? 윤희가 담아줄 거야? 됐어?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됐어? 오! 이게 뭐야?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 주도적으로 시도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함께 키워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22개월이 된 저희 아기 기준으로 안전과 건강 이 2가지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면 스스로 시도해 보도록 대부분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신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도덕적인 규범은 이제 하나씩 가르치거나 통제하고 있어요. 제자리에 넣어놓고 어디가 자리지? 윤희가 넣어줘. 그렇지. 잘했어. 멋지다. 자, 4번째는 기다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싶지만 잠깐 기다리는 시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스스로 기다릴 수 있다는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이 키워지면서 또 자신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천하는 건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잠깐만 기다려, 엄마 아빠랑 같이 먹자, 또 간식이나 식사 시간에 잠시 기다릴 수 있게 기회를 주거나, 이전에는 치즈를 먹고 싶을 때 당장 내어주지 않으면 막 뒤로 넘어가고 울음을 보였어요. 조절도 어려운 시기지만 잠시 기다리면 준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본능에 충실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잠깐만 기다려 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빨래를 널고 있으면 아이가 보채더라도 잠깐만 기다려, 엄마 빨래 다 널고 치즈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을 주고 있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엄마가 빨래를 다 널었네 하고 치즈도 주고 또 안아주고 또 뽀뽀도 해주고 막 기뻐하는 모습도 진심을 담아 전달하면 아이가 정말 뿌듯하겠죠. 훈련이라고 해서 별게 없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씩 만족을 지연시켜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5번째는 부모가 감정과 화, 행동 다스리기 모델링이 되어주세요. 사실 당연한 말이기는 하죠. 내가 화가 나면 화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언어,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마구마구 쏟아내며 보여준다면 아이는 그대로 배웁니다. 모델링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 안 배울 수가 있겠어요. 성인이 된 부모도 감정이나 화, 행동을 조절하기가 어려운데 아이에게 그걸 가르치거나 기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부정적인 감정 또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이죠. 아이들이 화가 나면 떼쓰고 울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셔야 해요. 무조건 참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지금은 대화하기가 어려워, 잠깐 기다려줘 라고 말하거나 큰 숨, 심호흡을 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또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제스처, 행동을 보여준다면 아이 또한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조절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조절력을 키워주는 제가 놀이를 좀 추천해 드리자면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같은 놀이로 신체를 조절해 보는 것, 또 준비 출발, 기다렸다가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해 보는 것, 또 규칙이 있는 게임이나 보드게임을 통해서 타인과 함께 놀이하며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또 규칙을 지키며 참여하는 것, 이런 놀이들이 자기조절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조절력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18개월쯤 되었다면 이제 일상에서 꼭 실천해 보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